안녕하세요. 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6강 협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분석,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의해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협상을 잘 이해를 해야만 이 이후에 나오는 7강, 8강에 있어서 갈등 조정이라든지 협력적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스킬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해관계를 잘 나눔으로써 실제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상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대체로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고받는 관계를 기대를 하고, 상호 조율이 협상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협상의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은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면, 협상은 상호 조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 모두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상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접근 방법, 긍정적인 접근 방법, 또는 적대적 협상과 이제 상호 협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상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이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상대방의 목표 성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윈윈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큼 또 상대 역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부정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상대방의 성공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윈루스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에 있어서 이제 딜레마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 때문에 이제 협상의 다양한 기술과 원칙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딜레마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 양쪽 모두가 협력적이라면 이들은 모두 좋은 결과물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쪽이 협력하고 다른 쪽이 경쟁한다면, 협력하는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하는 쪽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쪽 모두가 경쟁한다면 이들은 모두 중간 정도의 결과물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타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당사자들이 최선의 선택은 경쟁하는 것이 되게 되겠죠. 상대의 의중을 모르는 경우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두가 경쟁한다면 모든 결과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루즈 결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윈윈 협상도 있을 수도 있고 윈 루즈 협상도 있을 수 있고 루즈 협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협상이 이제 상대하고 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90%는 협상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사안이 어떤 것인지 문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될지 이슈와 의제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협상을 하기 위한 사전 합의, 앞부분에서 그라운드 룰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사전 합의,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각 이슈들마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인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 뭐 복지 증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해고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논의 순서, 또 이해관계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대표가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또 협상의 범위, 협상 전략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이런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협상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협상에서 이 준비 과정은 그 본 협상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상은 이제 결국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협상력이라고 하죠. 협상력의 원칙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력한 그 대안이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협상 기술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 원칙이나 이런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들면은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협상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협상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아무리 직장에서 노사 간에 협상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쪽에서 이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다음에 협상 진행과 결과에 대한 불신.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지지자 집단이 그 협상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협상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협상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설익은 과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신뢰 부족 같은 것도 당연히 협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감정 문제, 협상 대표의 대표성 문제, 이런 것들이 협상의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 명심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이 아니라 이제 interest라고 하는 것인데, 각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 이제 2장인가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장이 아니라 포지션이 아니라 실익, 니즈, 우리말로 하면은 욕구나 요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관계 할 때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란 것은 입장의 기초를 이루면서 이해 당사자가 실제 원하는 것들로 욕망, 근심과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아닌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입장과 이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분쟁을 입장의 문제로 정의할 때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이는 한쪽 당사자가 종종 상대방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이죠. 그런데 왜 그 반대하고 왜 찬성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입장보다는 내재된 이해관계들에 집중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매여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교환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욕구가 되는 거죠. 욕구는 뭐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에도 있는 것처럼 정체성이나 안정감, 뭐 인정 이런 거래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와 이제 가치에 관한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원하는 것인데 이 가치는 이해는 대체로 이제 협상 가능한 것, 서로 교환이 가능한 것, 거래가 가능한 것인 반면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거래나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나 교환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이 가능한 것과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협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치는 따라서 변경될 수 없고 교환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설득이나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협상은 주로 이해와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등이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경우에 욕구와 마찬가지로 가치 또한 매우 안정적인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만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